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전에는 스포츠 예능만 봤는데 이제는 드라마나 남들 사연들이 점점 재밌고 와닿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인생에 별다른 일이 없고 연애도 몇 번 못 해봤던 저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보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 보는 눈이 꽤나 있구나 싶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황당한 일은 저에게 없을 거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만했었는지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겪은 일이라 얘기하기 어려웠지만 이야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집안의 외아들인 저는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벌써 4, 5년 전 얘기이니 제가 30대 후반일 때죠. 대학생 때 이후론 먹고 살기 바빠 이렇다 할 연애도 못 해본 저는 점점 여자분들을 만날 접점이 없어지면서 결혼이라는 생각도 접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슴도치 새끼 마냥 제 늦은 나이에도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걱정에 저도 괜찮은 여성분과 만나 얼른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게 제 마음처럼 되나요?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변변치 않은 노총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머님 성화에 나간 소개자리에는 나온 여성분들은 제 마음에 그리 들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십억의 자산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노총각인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라는 환상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못난 아들을 둔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결혼을 해서 괜히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여 손주라도 빨리 안겼으면 하시는 어머니의 눈치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젊었을 적 용종 수술과 당뇨로 인해서 매달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으셨어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모시고 가고는 했죠. 어쩔 때는 하나의 진료 과목이 있어 금방 끝나기도 했지만 다른 진료까지 보는 날에는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자주 뵙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과도 어울리게 됐어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심한 대기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그러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여성분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는지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을 치료실에 보내고 번호표를 가지고 긴장하듯 서 있더군요. 번호표 호출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처음 오셨나봐요. 좀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 수납이랑 다음 진료 예약표를 받았는데 동시에 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약을 병원에서 받아가라던데 어디서 받아야 해요?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대기가 좀 길어서요. 그런데 처음 오셨나봐요. 아, 네. 저번 주에 수술 받고 오늘 퇴원하는 거라 제가 정신이 너무 없네요. 그 뒤로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여성분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제 도움 때문인지 다음 만남에서 먼저 아는 척을 해줘 병원에서 마주치며 대기할 때마다 서로 말을 섞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보통 병원에 가 있다 보면 가족이 얼마나 아픈지, 뭐가 몸에 좋은지 등을 다들 자신도 모르게 술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의 어머니들의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제 나이 정도면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했던 정미 씨는 아직 미혼이셨어요. 상호 씨도 미혼이셨어요? 네.
친구들 하나 둘씩 장가 보내고 어느 날 둘러보니까 벌써 제 나이네요. 이쯤 되니까 여자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또 1년이 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결혼이나 싶어서 어머니 모시면서 혼자 살려고요. 정미 씨는요? 저도 비슷하죠.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하셔서 철들고 나서는 계속 일만 했어요. 저도 엄마 혼자 모시고 살다 보니까 때를 놓쳤던 거죠. 이 나이에 결혼해서 무슨 호강이겠냐 싶고 그냥 엄마만 잘 모시고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싶어서 지금까지 일만 하고 있어요. 아마 엄마한테는 불효겠죠? 그날 비슷한 처지의 미혼인 남녀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지고 있던 호감이 좀 더 발전됐나 봅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종종 안부 묻는 메시지도 보내면서 간단하게 맥주 정도 먹는 사이로 변해갔어요. 저도 호감 가는 외모에 효심 있어 보이는 정미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미 씨, 제 나이에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럽지만 처음 병원에서 만난 날부터 정미 씨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물론 그땐 정미 씨 상황은 몰랐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된 정미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연애는 이미 포기한 줄 알았는데 정미 씨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저나 정미 씨나 나이가 있어서 이런 말 가볍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저도 상호 씨 만나면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남자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혹시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까 해서 저도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오늘 상호 씨한테 고백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요. 상호 씨, 우리 이쁘게 만나봐요. 서로 처한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어린 나이에 정미 씨를 만났더라도 분명 사랑에 빠질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있어도 빠지지 않는 외모에 차분한 성격, 그리고 강한 생활력까지 제가 이런 사람과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구나 싶었죠.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님 밑에서 어렵게 자라온 정미 씨는 어린 시절 방황이나 탈선을 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시는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의 예전이 생각난다고 저에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고생담을 다 들으려면 하루 종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 말만 들어도 그동안 정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고 상처로 성한 곳 하나 없는 손을 볼 때면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게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그만큼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20대에도 하지 않던 노력과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늦게나마 연애를 한다고 바쁜 아들을 보시면서 흐뭇하셨나봐요. 주말이면 집에서만 빈둥거리는 저를 보며 밖으로 나가라며 쫓아내듯 잔소리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들놈이 생전 보지 않던 거울을 보며 멋을 내니 눈치를 채셨는지 나갈 때마다 나가서 쓰라고 용돈도 쥐어주시더군요. 어머니께는 혹시라도 헤어지면 속상해 하실까 싶어 정미 씨와의 만남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는 남들 하는 건 꼭 다 해보면서 그렇게 늦가기 연애에 빠져 몇 달을 불타게 사랑했습니다. 이미 서로 연애를 하기로 할 때부터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연하게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도중에도 함께 보낼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을 종종 이야기하곤 했죠. 물론 나이가 있으니 제가 집도 있고 돈 걱정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다만 서로 어머니들을 홀로 모시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하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양쪽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다. 정미 어머님이야 같은 지역에 사시니까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 봐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도 원룸 건물이다 보니까 집을 따로 구해야 하거나 아니면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정미 네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나야 상관없지. 오빠 어머니면 나한테도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님인데 근데 어머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걱정이야. 저번 명절에도 내가 찾아가 뵌다고 하니까 결혼 전에 뭐하러 시집살이 하러 오냐고 사양하셨잖아. 나 때문에 어머님이 오히려 눈치 보시면 어떡하나 싶어. 어머니가 아들놈 다 늦게 장가 간다고 며느리 생각을 엄청 하시긴 해. 그러니까 아니면 오빠가 그 집 팔아서 작은 집을 구하고 어머님만 따로 모실 집 구해서 살아도 괜찮을 텐데. 오빠 아파트 가격 보니까 우리 엄마네 동네 집 가격 2배더라고. 그래? 그럼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그것도 방법이지. 우리 결혼하면서 오빠가 결혼 선물로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면 나도 얼마나 좋겠어. 아무래도 현실적인 고민에 어머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두 분 모두 섭섭하지 않게 모시고 싶은데 더 좋은 수가 없나 싶어 고민을 하는 사이 양쪽 어머니의 재촉과 점점 드는 나이가 부담스러웠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고 우선은 정미가 어머니와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오기로 계획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니 기어이 축의금을 회수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이왕 늦은 결혼, 지금까지 아내에게 못해준 것 해준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장이며 예물이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아내도 늦은 결혼에 한풀이를 하듯 가장 좋은 것들로 선택하여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은 소비에 저도 오랜만에 허리띠를 풀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는 귀한 며느리를 부릴 수 없으시다며 한사코 주방일이며 집안일을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밥 할게요. 들어가셔서 쉬고 계세요. 괜찮다 아가야. 늙으면 새벽잠이 없어서 더 잠도 안 온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더 차렴. 어머님, 이런 건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그러면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TV라도 보셔요. 아니야. 바깥일 하는 네가 더 힘들지. 집안일이라도 안 하면 다 늙어 쓸모없는 것 같아서 싫다 얘. 어여 들어가서 더 자. 아내와 저의 만류에도 항상 밖에서 일하고 오는 우리가 더 힘들다며 기어코 놓지 않으시는 고집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놓게 됐어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불러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늦게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나 신경 쓴다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런 건 나도 싫다. 나이가 드니 내 형제도 더 자주 보고 싶고 서울은 답답해서 내가 힘든 것 같더라. 겸사겸사 해서 시골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셔야 하는데 거긴 병원도 없고 또 고향 떠나오신 지 벌써 50년이 넘으셨잖아요. 저희 괜찮으니까 같이 사세요. 저희 안 불편해요. 어미가 돼서 두 팔다리 멀쩡한데 방구석 짐짝이 돼서 쓰겠냐? 내가 내려가서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병원이야. 검사 받을 때마다 여기 와서 지내면 얼굴도 자주 보고 서로 편하지 않겠니? 어머니, 우선은 생각 더 해보세요. 이모님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어머니 홀로 시골집에 보내는 게 걸려요. 그간 제가 소홀하기라도 했는지 갑작스럽게 시골로 내려가시겠다는 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저는 꽤나 놀랐습니다. 내가 혹시 신혼생활에 빠져 나이 드신 어머니를 눈치 보게 했나 싶어 마음이 찝찝했어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맞으실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왜 그렇잖아. 어머님이랑 당신 둘이서 사실 때랑은 다르지. 내가 있으니까 당신 챙길 것도 줄고
우리 둘 불편하게 안 만드신다고 방에만 계시다 보면 더 힘드실 수도 있어. 그리고 나이 있으시면 시골이 아무래도 더 마음 편하니까. 거기다 이모님들도 계시고 자주 못 봤던 세월 이야기도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거야. 당신이 무조건 잡지만 말고 어머님 입장이 돼서 생각해봐. 그리고 좀 멀어진다고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 뵈면 되잖아.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을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제안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바빠서 챙기지도 못하는 저보단 자매들끼리 못다한 인생 이야기 하시며 서로를 챙겨주며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 말처럼 자주 찾아가 뵈면 된다고 생각했죠. 결국 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하고 이삿짐을 쌓아 어머님을 시골집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가 한 결정이 맞나 싶어 잠을 뒤척였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잘한 선택이라며 저를 다독여줬죠. 그나마 매일 전화드리는 안부 전화에 밝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며칠이 지나자 겨우 안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정말 신혼다운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단 둘밖에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니 솔직히 마음이 더 편하긴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이도 있고 1년이라도 빨리 낳아야 아이에게나 아내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임신 계획을 하였고 아내는 임신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며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꼭 맞벌이를 해야 하는 사정도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외벌이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늦은 나이에 세운 임신 계획이다 보니 저는 결국 아내의 설명을 듣고 흔쾌히 아내의 뜻에 따랐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서울집에 잠시 머무실 때 조금이라도 덜 적적하시지 않을까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고 3일에서 5일 정도 서울집에서 머무시다 내려가시곤 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시골에서 한번 올라왔다 당일 바로 내려가시기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 모두가 내린 결정이었죠.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날에는 혹시 잠시 계시는 동안 불편하시지 않을까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며 일을 하러 나갔죠. 시골 계시면서 잠시 올라오셨는데 바깥 일로 제 얼굴도 오래 못 비춰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아내에게 어머니 잘 챙겨드리라며 용돈도 좀 더 넉넉히 주곤 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저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께서 점점 더 일찍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어머니, 준비를 왜 이렇게 일찍 하세요? 내가 벌써 서울에 잠깐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는 게 힘들어서 그냥 내일 저 차 타고 내려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오셔서 주말까지 계시다가 제가 쉬는 날 모셔다 드릴 테니까 좀 더 계세요. 당신은 어머니 생각도 좀 해. 저 연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러다 잘못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냥 내가 내일 어머니 역까지 모시고 갈게. 그래. 내일 일찍 가마. 상우 너는 일 봐야 할 텐데 굳이 안 따라와도 된다. 아유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이따 가시지. 어머니 말씀처럼 시골에 벌써 적응하셔 도시가 답답하신 건지 고령이 힘드실 텐데 며칠만 더 있자는 제 말에도 굳이 내려가시겠다는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머무는 날이 짧아진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에는 반찬통만 문 앞에 두고 바로 시골에 내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다행히 일이 빨리 끝난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마주쳐 모시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신 왔어? 그 어머니도 요 앞에서 만나서 모시고 왔어. 어머니가 뭐가 바쁘시다고 반찬통만 놓고 가시려는 거야. 아, 그래?
어머니, 들어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몰래 가려 했는데 내려가는 길에 상호를 만나서. 상호야, 애미가 시골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먼저 내려가 보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잠깐 있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시잖아요. 며칠만 있다가 내려가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있으면 새아가도 불편해하고 너도 불편하잖니. 계속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계시는데 왜 불편해요? 당신도 안 불편하지? 어머님, 편히 계세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계시는 동안도 계속 우리의 눈치를 보듯 행동하시는 어머님 모습에 혹시 아내와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결국 계속 불편해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수는 없어 제가 주말에 시골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어? 왜? 어머님이 무슨 말이라도 하셔? 아니, 집에 계시는 동안 계속 눈치를 보시니까 이상해서.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해? 아니, 당신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날도 어머니가 오셨는지도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 반찬통 놓고 가실 때도 벨 누르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어? 음식 상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놓고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무슨 말이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 오신 걸 그냥 내쫓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쫓아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면 마음대로 생각해. 이제 와서 나 만난 거 후회돼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그런 거 아니야. 아내의 신경질적인 모습에 의심은 갔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듯해 이내 생각을 멈추게 됐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매번 반찬통만 놓고 내려가셨습니다. 며칠 머무시다 가라는 제 부탁에도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제가 병원을 모셔다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때라도 수상한 아내와 피하는 듯한 어머니를 더 집요하게 추궁했어야 했나 봅니다. 그 일을 그저 어머님의 노파심과 괜한 고집으로만 생각한 저는 그 일은 잊은 채 아내와 다른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결혼 전과 어머니가 시골집으로 가시게 되면서 자주 찾아뵙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가깝게 계시는 장모님이 외로워하실 거라며 매주 저와 함께 처가댁을 가기를 바랬고 저도 당연히 자주 찾아가야 한다 생각해 시간을 내어 아내와 같이 매주 찾아뵀었죠. 아이고, 우리 정미랑 이서방 왔나? 엄마, 나왔어. 뭐야? 왜 저번 주보다 살도 빠지고 피부도 푸석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그냥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내 몸 챙길 일이 있나. 밥도 대충 때우고 대충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뭐. 그래, 이서방 사도는 잘 계시고? 네, 잘 계십니다. 어머니는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내 나이 되면 온몸이 병원이지. 그래도 저번에 이서방이 준 공진단 먹고 몸이 한결 좋더라고.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다음번이 어딨나. 내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 공진단 몸에 참 잘 받던데 또 먹으면 참 좋겠네. 그럼 공진단 한 번 더 지어드릴까요? 그러면 고맙지. 내가 사위 덕에 호강을 하네, 호강을. 자고로 우리 나이 되면 이서방처럼 하루라도 더 찾아와 주는 게 효도야. 알지?
저는 힘들게 제가 고민해가며 선물을 골라야 하는 것보다 장모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선물을 말해주시니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한 선물로 행복해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장모님,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벌써 가나? 아니, 어제 왔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지. 오늘은 저희 어머니 댁에 가려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사돈 댁에? 그래, 그래야지. 그럼 다음에 또 오게. 엄마, 갈게. 다음에 봐. 이른 아침 서둘러 길을 나가려는 순간 아이고 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장모님께서 넘어지신 듯 했어요. 아이고. 엄마, 괜찮아?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나 봐. 병원이라도 갈까요? 병원은 무슨, 그냥 살짝 삐끗한 거야. 근데 꼼짝을 못 하겠네. 오늘은 정미가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그래야지, 엄마. 오빠, 나는 엄마 옆에 있을게. 당신만 어머님께 갔다 오면 안 될까? 아니야, 나도 같이 있을게. 그래도 어머님 기다리실 텐데 당신만이라도 갔다 와. 장모님 아프신데 어떻게 그래.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 혼자 가서 반기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다음 주에 같이 내려가면 되지. 그래? 그럼 나도 좋고. 고마워, 여보. 그날은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 댁에 가는 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장모님께선 허리를 다치신 분 같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잘 다니시고 TV를 보며 웃으시며 아픈 것도 잊으신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셨나 싶기도 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날도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아내는 여러 핑계를 대며 어머니 댁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처음에 내려갔을 때 빼고 한 번도 안 내려갈 수가 있어? 어차피 운전도 내가 하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도 가주면 안 돼?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이번에는 가주면 안 돼? 여보, 오늘은 정말 내 몸이 안 좋다니까. 거리도 멀어서 차 타고 가면 컨디션만 안 좋을 텐데 어머니가 괜히 나 신경 쓰셔서 더 불편해하시면 어떡해. 저번에도 갑자기 일 생겼다고 하고 매번 이유만 다르지 핑계만 대고 당신 설마 어머니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어머니가 싫다면 생신 선물도 먼저 챙겨서 보냈겠어? 억울하게 정말 일이 생기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래, 가. 내가 가서 앓더라도 가고 만다 가. 아내가 억울해하며 화내는 모습에 저도 도저히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설마 저렇게 억울해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장모님 댁에 찾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내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댁을 찾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구별하고 생색내기가 싫어서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 드리는 용돈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원룸 건물 덕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시지 않았던 어머니셨지만 아들 된 입장에서 용돈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공평하게 양쪽 어머님들께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 계획을 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이제 와서 금액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싶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하자 생각하며 계속 같은 금액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보, 근데 엄마한테 주는 돈 좀만 더 드리면 안 될까? 이번 달만?
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엄마랑 전화하는데 엄마가 그 나이에 옷 한 벌도 마음껏 못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당신이 가서 같이 옷도 사드리고 데이트도 좀 하고 와. 에이, 그건 뭐 마음이 편한가. 당신한테 사용 내역도 문자로 가고 엄마도 눈치 보이시지. 그래서 말인데 왜 어머님은 건물 월세도 나오시잖아. 시골 계신데 돈 쓸 일도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 그냥 우리 엄마한테 몰아주면 안 돼? 100만 원이 부담되면 80만 원이라도 괜찮고. 아니, 당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치면 장모님도 연금 나오시잖아. 그리고 용돈은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드리는 거지 월세 나온다고 돈을 안 드려? 야, 그러면 용돈 안 드린다고 치자. 물질이 모자라면 진심이라도 더 전해야지.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 뵙기라도 해. 아니면 더 챙기기라도 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설마 하고 있었는데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결국 아내와 말다툼까지 하게 된 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곱씹으며 아내를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제 사이는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처럼 위태롭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냉랭한 분위기에 서로의 생활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기분 상했다고 연락 없던 아내에게 웬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어떡해. 엄마, 암이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당신 어디야? 병원이야? 집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기다려. 날벼락 같은 장모님의 암 진단 소식에 저는 일도 다 뒤로 한 채 가게를 닫고 집으로 뛰어가게 됐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뛰어가며 울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다퉜던 생각이 들며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장모님 댁에서 모녀가 껴안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장모님의 암이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나이 드신 장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울고 있는 모녀를 껴안고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었을 적 어머니의 용종수술 때문에 저도 항상 암이라는 병을 평생 겁내고 있었는데 아무리 흔한 암 환자라지만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장모님의 암은 유방암이었어요. 절제술과 항암 치료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던 장모님의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부분이 보여 치료가 길어질 거라 했죠. 우선 홀로 계시는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댁이 가깝더라도 저와 아내가 24시간 돌볼 수 있는 게 나을 테니 말이죠.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지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도 당연히 그래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같이 살게 되어 안심이 되었는지 아내는 얼굴도 편해지고 저희 사이도 점점 다시 좋아졌습니다. 당장 집안에 환자가 있다 보니 다른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의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 서로 합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정주부인 아내는 저에게 간병인을 쓰겠다 요구했어요. 여보, 우리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통원치료 받으시는데 간병인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여자인 내가 엄마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렇다고 당신이 같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야 밖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 병원비는 누가 버는데?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는 장모님 돌보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쨌든 간병인 좀 구하자. 나도 힘들어서 그래. 그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간병인이라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라면 끔찍하게도 아끼는 아내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기에 다른 사람의 손까지 필요할까 싶었어요.
물론 다른 암 환자들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결국 저희는 집에 간병인까지 두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중증 환자가 아닌지라 따로 심사도 받지 못하다 보니 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갔어요. 병원비와 간병비로 가계 부담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장모님만 완치되시면 해결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제가 아내의 본심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하늘이 저를 도와주셨는지 원래 잡혀있던 공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쉬는 날에도 가게에 머물며 들어오는 공사 상담을 받는 편인데 그날은 식구들 걱정에 집으로 들어가 힘든 아내를 도와주려 일찍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환자가 있는 집이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건지 안방에서 격양된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안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다급히 끊었습니다. 당신 왔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오늘 공사가 취소돼서 당신 도와주려고 일찍 들어왔어. 근데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급하게 끊어? 뭐 내 욕이라도 했어? 왜 이렇게 놀라? 뭐? 무슨 소리야? 그냥 당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끊은 거지. 근데 언제부터 왔어? 혹시 내가 하는 통화 엿들었어? 지금 들어와서 막 안방으로 온 거지. 진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도 한 거야? 근데 집에 환자도 있는데 집안은 좀 잘 치우지. 장모님이 괜히 더 심란하시겠네. 그럼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아무리 제가 온 줄 몰랐다고 해도 지나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내의 모습과 계속해서 제가 통화를 엿들었는지 되묻는 말이 수상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 암 걱정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이전 일들이 다시 떠올랐죠. 제가 통화를 엿들었는지 확인하는 아내의 전화기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자는 틈을 타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제 작업방으로 갔었어요. 제 방에서 그 핸드폰을 열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를 의심해서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 핸드폰을 열어본 저는 아내의 핸드폰에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속 자동 통화 녹음을 확인해 보니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 녹음된 통화에 아내의 본심이 드러나는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남편 대단하다. 너희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병원비에 간병인까지. 너 정말 결혼은 잘했나 보다. 얘, 남편 잘 만나서 그러니? 내가 남편을 잘 다뤄서 그런 거지. 어쩌겠어 지가. 노총각에 혼자 살 놈 나 아님 누가 데려간다고. 어머, 얘 그래도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 정미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가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셨다며. 미쳤냐? 늙은 시애미 내가 모시게? 지금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눈치 보는 거지만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 재산만 받아내서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내가 미쳤다고 늙은 시애미 수발을 들겠니? 우리 엄마 챙기는 거랑 다르지. 안 그래도 지 엄마한테 자주 안 간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아우 그 꼴을 어떻게 견뎌. 아내의 통화를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해 들어봤지만 실망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속고 결혼을 했고 바보처럼 당했구나 싶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들었고 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기억을 해봤죠. 그리고 나머지 통화 녹음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생각하기는 하는 건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친구와 내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유희거리 마냥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늙은 CM이 제 발로 촌으로 내려가길래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 올라온다고 맨날 올라와서는 좀 오래 있어야지. 게다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올라오는지 먹기도 싫은 걸 억지로 갖다 주니까 남편 보는 앞에서 버릴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내가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며칠 집에 있는 거 그냥 놔뒀는데 또 집에 있는 걸 보니까 괜히 더 얄밉잖아. 그래서 일부러 청소할 때도 쫓아다니면서 나오라고 하고 뭐라도 쓰려고 하면 왜 그렇게 낭비하냐 그러냐고 타박도 줬지. 결정적으로 내가 CM이 없는 줄 알고 통화하는 척 하면서 다 늙어서 자식 고생시킨다고 말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오지도 않더라. 사람이 머리를 써야 몸이 편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어머님 댁을 안 갔던 것도 용돈을 가지고도 차별이라며 말했던 것도 전부 친구와 통화하며 조롱하듯 낄낄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더욱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못 보시고 며느리 등살에 쫓겨나가듯 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 여자를 당장이라도 빨개 벗기고 내쫓고 싶었어요. 결혼 전 장모님 집 근처로 이사가서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어머니 건물 월세값을 물어본 것도 전부 아내의 의도가 있는 욕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새 방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여 있던 저는 날이 밝자마자 병들고 늙은 장모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한 제 말을 찰떡같이 믿는 장모를 데리고 전 요양원으로 데려갔죠. 차를 세우고 요양원 앞에 장모를 앉히곤 전 아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 모시고 어디 간 거야? 당신이 아끼고 아끼는 엄마, 내가 요양원에 뒀으니까 알아서 데려가. 그리고 나올 때 당신 짐이랑 당신 엄마 짐까지 다 챙겨서 나가고. 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우리 엄마가 왜 요양원에 있어? 아픈 사람 데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치 빠른 것 같더니 눈치가 왜 그렇게 없어? 당신 이제 이혼당할 거니까 짐 빼는 거 아니야. 나 돌아가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얼른 짐이나 챙겨서 나가. 요양원 사진이랑 위치 보내줄 테니까 빨리 가서 당신 엄마 챙기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래? 갑자기 돈 거야? 아니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지. 너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따위 짓을 한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 모녀한테 최선을 다했어. 불만이 있어도 다 부족한 내 탓으로 돌렸고 당신이 하는 행동도 다 내 오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잘하려 했다고. 근데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타박하고 무시하고 다 늙은 짐짝 마냥 대해? 그럴 거면 통화 녹음이라도 잘 숨기지 그랬냐? 지 손으로 증거를 다 남기고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지.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네. 나 못 알려주겠으니까 당신 엄마 알아서 찾아. 당신도 당신 엄마도 그 정도 고생은 해봐야지. 그날 저는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한 못된 짓을 알기는 아는지 이혼하자는 얘기에는 별말이 없더군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한 위자료는 내놓으라며 재산을 나눠달라 했어요. 별 말 같지도 않는 말에 지금까지 용돈에 병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잘 정리해서 얼굴에 뿌려주니 아무 말도 없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변호사님께서도 제 차 재산 관련하여 한 푼도 안 나눠주셔도 되겠다며 확인시켜 주셨죠.
아내 전화에 있던 통화 내용들과 문자 내역들로 이혼의 귀책 사유가 확인이 되면서 아내는 정말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됐어요. 뒤늦게 제 불효를 알게 된 저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게 뭐라고 여자에게 빠져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등한시했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몸 어디 하나 아프신 곳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지방 명소를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까운 외국도 나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국이 아쉽기만 하네요.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못된 배우자를 만나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못다한 효도 지금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